자, 먼저 환율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준욱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게 2009년 7월 13일 이후 처음인데요.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 지수인 이 1,300원을 넘어서면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시장에 경고적인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부터 들었던 바 있어서 오늘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요. 환율이 1,300원 돌파한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상단이 열려 있는 건지 먼저 환율 전망부터 해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은 환율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의 무게가 실리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 1,300원 넘어섰을 때에도 시장에 계셨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환율 상승에 대한 전망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떨까요? 그때 돌파했던 것만큼 시장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죄송한데요. 오래 있었다고 주식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전망 잘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그냥 있어 봤더니 그때도 네. 그랬더라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요즘 환율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 분위기에 비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1,300원을 못 가게 좀 압박은 하는데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주변 여건들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건들이 확인이 되면 개입했던 부분들이 살짝 놓치면서 20, 30원이 또 훅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나오는데 어떤 트리거는 월말이 아니죠. 월말이죠. 월말쯤에 나오는 또 수출 지표에 따라 달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쪽이 물론 20일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물론 영업일수가 좀 3일 정도 적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는 수출이 위축됩니다. 수출이 약간 꺾이는 기조죠. 이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수입이 같이 줄어들어야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무역 수지가 안정적으로 갈 텐데 이게 이제 변화가 안 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계속 유지. 그러면 적자 계속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한국과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환율은 해당 환율의 약세가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하나의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환율을 볼 때 원화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달러화를 봐야 되겠죠. 근데 달러화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104입니다. 그리고 105입니다. 요 사이가 상당히 미묘한 구간들인데 지금까지 달러화를 바라볼 때 이 정도에서는 꺾였던 부분들로 생각하게 되면 103대인데요. 103대가 넘어가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돼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지금 오늘 나왔던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그렇고 살짝 불편하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달러화 강세를 멈출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그러면 유로화 아니면 뭐 엔화 전반적인 동향 봤을 때 엔화는 좀 심했죠. 네, 뭐 이제 135, 136 뭐 이 정도까지 들어갈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결론으로 봤을 때는 달러화를 멈출 만한 모멘텀이 또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실만 본다고 하더라도 1,300원 위로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추가 상승의 무게가 실린다면 네, 전반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또 계속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떨까요? 일단 그 시장 자체부터 환율까지 함께 저희가 통으로 살펴보면 시장 자체가 뭐 지수 레벨 이런 거를 감안하기보다는 이 조정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글로벌적인 영향이 큰 거죠. 지금 매크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고 이게 저희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하락, 그다음에 유가가 하락하면은 물가 지표가 좀 상승이 둔화되면서 시장이 턴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그 원자재라든지 그게 같이 빠지게 되고 그 빠지는 원자재를 통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침체라는 단어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원자재가 하락하면 예, 물가지표가 둔화되면서 시장이 반등한다. 이 생각은 일단은 또 접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환율이 이제 1,300원대 이상은 그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있을 때 가격 이상으로 갔었는데 지금 그러한 침체 요소를 반영을 하는 단계죠. 시장이 여기에서 또 다른 뭐 긍정적인 변수가 없다고 하면은 뭐 이 환율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이 연속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진우 팀장께서는 환율의 영향을 보고 시장의 매매를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실전 매매 지금 차원에 네, 우선은 이제 실전 매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면서 좀 관망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까지 상승한 데 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상승한 데 있어가지고는 우선 이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연준이 지금 빅스텝이나 이렇게 금리 인상을 좀 과도하게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조금 영향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거론들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자금의 유출 또한 또 우려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 금리 역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현재로서는 뭐 하단을 조금 예단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00원대 환율,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이 올라서 우리 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매력이 없어서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외국인의 매도가 더 거세지게 될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가요, 이상우 이사님? 지금 저희가 매크로의 그 물음표 같은 경우가 시장에 반영되는 단계고 뭐 시장이 그 침체라는 부분의 가능성을 반영을 해 나가는 단계로 보여요. 예. 누구도 알 수 없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뭐 IT 같은 경우가 경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 그렇다 보니 지금은 그 SK 하이닉스를 예로 들면 이 기존의 실적의 그 바닥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시총의 하단이 70조였다가 그 새로운 요소, 뭐 서버적인 변경이 62조까지 있다는 시가총, 이렇게 시가총이 레벨이 낮아져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시총이 낮아지는 레벨 같은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뭐 조금 기업적인 그런 이익의 조정, 예. 그게 동반해서 나왔을 때 조금 시장의 지수의 톤이라던가 그런 게 좀 잡힐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요소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예. 네, 시장은 뭐 바닥이 어디다 말하기 이르다. 예, 삼성전자 뭐 5만 원 간다, 4만 원 간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흘러가는 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봐야겠죠. 예, 바닥이 어딘지 아직 모른다. 예, 그거를 논할 필요는 없고 근데 저희가 그 바닥에 대해서 여기가 바닥이다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적 부분이라든지 수급 부분이라든지 그런 단적인 요소 전부 다가 아직 그 바닥의 징후 하나의 그런 뭐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않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환율이 1,300원대를 기록했었던 역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먼저 1,300원대를 기록했던 게 IMF 때, 그리고 닷컴 버블 때, 카드채 금융위기, 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저때 보시면 시장이 가장 공포스러웠을 때죠. 네네, 네. 그리고 지수도 급락했을 때입니다. 네. 뭐 저희 리먼 사태 때는 코스피가 진짜 900포인트, 800포인트까지도 네, 떨어졌었기 네. 때문에 이 외환 시장이 1,300원대를 기록했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마 더 큰 것일 텐데 저희 캔디님께서도 과거 기록상에 1,250원 이상에서 매수하면 1년 후 수익률은 좋게 나왔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것이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떨지 김인수 대표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환율이 1,300원대 돌파를 한 이후 1년 수익률이 어땠습니까? 네, 이거는 일률적으로 계산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거죠. 이 정도면은 됐지 않았어? 라고 하는 심리. 그리고 또 오늘 요즘 보면 저도 주식 사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평소에 보던 밸류가 싸 보이는 거죠. 싸 보이게 되면 지수도 이 정도라고 하면 사고 싶어 하는데 이걸 막는 거는 구조적인 요인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사님 얘기하셨듯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신용 잔고가 한 19조 아마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초반까지 들어왔을 겁니다. 네. 예탁금이 57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60조 대비해서 신용이 20조.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요거에 대한 해답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적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일단 뭔가 어느 정도 무슨 트리거가 됐던 간에 좀 정리가 되는 변화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출주 입장 쪽에서는 환율이 좋아지게 되면 수혜다. 근데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이게 그냥 만약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출 많이 하는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황들인데 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보다 경기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들 악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좋아요. 되면 예. 이게 그러니까 환율로는 한 10% 수익을 보는데 물량 자체 Q 자체가 그렇죠. 오히려 한 30% 빠진다. 그러면 악재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초기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 압박이 커지는 상황 쪽에서 아직은 EPS가 하향이 본격적으로 안 됐습니다. 기업들 네. 실적에 대한 변화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체크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은 전통적으로 교과서로 보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주들 수혜를 받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이게 적용이 될까요? 환율 급등에 따른 수혜주, 대표적으로 자동차입니다. 증시가 눌려있지만 환율이 오르면 좋은 회사들도 좀 있죠. 탑라인은 살아있는데 원가 때문에 이익은 눌려있지만 수출 많이 해서 환율 상승 수혜를 보는 기업. 지금 시장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차와 기아 이런 자동차 관련 주식이 오늘 시장 대비 좋습니다. 한온 시스템도 좋고요. 자, 조선기자재는 요즘 고부가가치 발주 때문에 좋은 흐름이어서 함께 좀 업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투자 의견, 환율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세 분의 의견 여쭤봤습니다. 자, 의견이 좀 다른데 김민수 대표께서는 5의 의견을 주셨고요. 이성우 이사와 최진욱 팀장께서는 세모입니다. 먼저 최진욱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이제 아무래도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게 되면 좀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게 당연한 부분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뭐 달러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벌어들이는 자금력이 좀 커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1,300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의 단기 가능성, 이렇게 반등 가능성,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는 하지만 어제도 뭐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선 인정을 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고용보다도 지금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 부분의 소비 부분을 좀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 부분들을 좀 시사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달러 상승 예상해 볼 수가 있지만 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환율 역시 다시 또 안정세로 들어와 준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단기간에 좀 매출 영향은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매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선 아직 좀 의문점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조선은 사이클이라고 네.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 뭐 환율이 올라서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그 단적인 부분은 뭐 어찌 보면 잠시의 실적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산업 자체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이 긍정적인지 그 여부의 체크 그다음에 시장과 함께 혼합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자동차잖아요. 이게 시장이 여기에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된다고 하면은 좋은 뭐 실적이 다음 분기에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분기별 예상이익보다 이익치가 더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조정이 나오거든요. 시장에서 왜 그러냐면 자, 분기의 실적은 좋은 거를 알지만은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하반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 물음표를 이제 그 실적에 반영을 해 갈 거고 그러한 단계에서 먼저 종목들이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장이 그러한 요인이 있다 보니 저희가 생각을 할 거는 그 환율을 통해서 수혜 볼 수 있는 그 업종을 판단해서 체크해 나가는 거는 뭐 지금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상승의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네네. 자, 김민수 대표께서는 5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오늘 보니까 자동차랑 부품주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이 환율 모멘텀을 받는 겁니까? 실제로 이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이익 상승에 따른 낙수 효과가 있을까요? 요거를 질문을 환율 급등의 수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냥 자동차 조선 괜찮아 이렇게 묻는다고 하게 되면 오라고 드리고 싶은 의견이고요. 좋습니다. 환율은 솔직히 큰 매크로 변수에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조금 더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산업을 봐야죠. 그럼 여기 지금 안 들어간 게 저희가 보통 수출의 강국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품목을 보게 되면 반도체 들어가는데 빠졌네요. 반도체가 없어요. 네, 반도체 들어갔으면 세모를 드렸겠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저희가 뭐 무시 못하는 게 석유화학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정제 설비는 상당히 고도화돼서 좋은데 이쪽도 빠졌네요. 근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자동차 조선이기 때문에 예. 자동차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Q의 확대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전기차로 확장돼가는 국면 쪽에서 머스크도 인정한 현대차 doing well 이랬죠. 해석해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자동차 분위기가 지금 그럴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쪽에 대한 전기차의 역할들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쪽에서 어차피 지금 변화가 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전기차 역할을 자동차 메이커로 봤었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가져가는데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 쪽에서 지금 대기 수요 많다.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돼서 원활하게 나오게 되면 예. 이제 다 수요로 연결될 게 아니냐라고 예. 생각되는데 여기는 가수요가 좀 끼어 있을 것 같아요. 가짜 수요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차 가서 자동차 필요해서 갔는데 여기다가 예약 걸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급의 요즘은 또 수입차가 조금 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폭스바겐 가서 또 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몇 군데 같이 걸었거든요. 어느 게 먼저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먼저 나오는 쪽이 이제 다음 달이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취소하겠죠. 둘 다 안 사겠죠. 이런 가수요도 조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 빠지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가 자꾸 있어야 돼? 예. 반문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휘발유도 이렇게 비싼데 그러면 또 수요 포기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기차의 흐름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은 조선이죠. 네, 조선의 조선. 예,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 의견을 조선주 투자는 분명히 괜찮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환율 상승에 따른 어떤 자동차의 수혜를 보기보다는 자동차주 자체는 좋다라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과 자동차. 그럼 조선에 대한 투자 의견 잠시 좀 여쭤볼까요? 그 조선주는 사실 고부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선과 기자재들 다 좋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이게 조선에 대해서 그 사이클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선주, 발주 전에 그리스 선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요인만으로 일단은 좋다. 네, 좋다라는 측면이고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건 좋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수는 아닌데 저희가 시장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밀리는 장에서 그 뭐 반등이 장에 반등이 있을 때 그때 살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조선인 거죠. 예.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팔아야 되는 종목이 있고 더 사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조선이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선주와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래도 좋았습니다. 자, 의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은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우리나라 원전 사업 경쟁력 회복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대통령이 공장을 직접 방문한 건 처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대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4.6% 오른 16,800원입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탄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만 자, 이번 정부의 어떤 원전 사업 경쟁력 회복과 더불어서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 흐름이 좋을까요? 세 분의 의견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만 X고요. 이성우 이사와 최진욱 팀장께서는 O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서 탈원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것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은요, 이 정책에 따라서 변동성이 워낙 커서 저희들도 투자 의견을 속 시원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성웅 이사와 최진우 팀장 5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우 팀장께서는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매매를 하신 입장에서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좀 오를 드린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전 업종 자체적으로 좀 증시 밀림이 좀 있으면서 좀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로 인해 가지고 또 정책주 모멘텀이 또 한번 실리면서 단기성 좀 제로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전날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찾아가지고 지금 뭐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또 노력을 하겠다.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합해 봤을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좀 정책 방향성을 우리가 좀 짚어보면은 좀 원전 쪽에 대한 좀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 부근에서도 굉장히 증시가 밀리면서 원전 관련주들도 좀 많이 주가가 좀 하락을 한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현 시점에서는 원전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진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단기 진입 이후에 좀 정책주 또 재료 쪽으로도 좀 많이 약해질 수가 있는 그런 사이클도 또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 번 더 차익 실현 한번 실현을 하신 다음에 좀 중장기적인 좀 투자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좀 현명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이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 필요하면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입장이 나왔고요. 지금 환율이 장중에 1,302원까지 터치를 했고 1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필요하면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1,300원대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성웅 이사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어떤 전략 세우시겠습니까?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종목이 오는 아니고요. 이 원전 산업 같은 경우로 저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주도주의 탄생 요건 중에 하나가 글로벌이랑 이제 우리나라의 뭐 정책의 교집합, 그 다음에 전방 산업 자체의 시장 규모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합하는 게 일단 원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그런 그 에너지 측면에서 원전에 조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오를 일단 드렸고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닙니다. 자, 원전 투자에서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7월 7일에 있어요. 그래요? 예, 유럽의 그 텍소노미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같은 경우를 그 신재생과 관련해서 뭐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지 아닌지 지금 원전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해놨다. 한데 그때 결정이 안 되면 원전주는 한번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가깝게는 그 모멘텀을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7일 네네. 유럽에서 네네. 예. 네. 어떤 텍소노미 기존에 네. 이 관련해서 원전을 신재생 쪽에 포함이 되어 있지 하냐, 안 않아요. 예, 하느냐. 되어 있지 않고 LNG 같은 경우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큰 이벤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오늘 좀 유의미한 반등으로 바닥권에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X의 의견입니다. 네, 일단 성과 좀 보자라는 생각인데 한때 원전 관련주로 했던 종목들 지금 뭐 시장도 그렇게 했지만 시장보다 만약에 테마가 좀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 유지했겠죠. 확 밀렸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의 반응들도 그렇고 또 공기업 쪽의 반응들도 그렇고 아니 5년 동안 손 놨다가 이제 한다고 그래서 지금 성과가 바로 나올 것 같아? 아무리 대통령의 관심이 높고 어차피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지금 이제 공공기관 쪽의 적자도 좀 줄이고 발전 비용도 관리하고 하려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그런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했을 때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폴란드 쪽의 원전 수주 가능성들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폴란드 자체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 잘못하게 되면 우리 차례는 천연가스 안 올 것 같고 거기다가 우리 차례는 또 잘못하게 되면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전력이나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그리고 또 취약한 국가들인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자체가 또 앞서 이사님 얘기한 것처럼 텍소노미 쪽에 포함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떡하나 그런 쪽에서 고민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하고는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이게 열려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도 가성비로 치면은 한국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기술은 앞선다고 하더라도 네. 비쌉니다. 또 배 떵떵거리면서 가격 부르는 쪽이다 보니까 아마 하게 되면 한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또 가성비로 따지게 되면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왠지 꺼림직하고 그냥 사고 났던 거에 대한 그렇죠. 가중평가 점수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땐 가능성은 높은데 이거를 해도 되나라고 눈치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는 이게 또 확인이 돼야겠다라는 입장에서 오늘 테마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는 일단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는 성과 보고하자. 이게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성과, 여기서 얘기하는 성과는 앞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뉴스, 7월 이제 7일에 유럽에서 나올 어떤 재료나 그다음에 실제로 정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기업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뭐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지금 예. 나오는 내용 중에 보게 되면 그 대사관이나 그 공공 어떤 진출한 공공기관에서. 지역들, 예. 공공기관 쪽에서 같이 세일즈할 수 있도록 어떤 협약 체계를 만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요. 예. 근데 그러면 좀 더 예전보다는 많이 또 강화되는 거겠죠. 예, 예. 중요한 건 그럼 수주가 얼마큼 나오느냐. 수주가 얼마큼 나오느냐. 수주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민관이 합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예. 되면 기대감이 좀 높겠죠. 근데 이 좋습니다. 부분은 예. 좀 더 확인하자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관심권에서 지켜보면서 네, 저희 계속 원자력 발전 산업은 이번 정부에서 예의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저희 CJ 제일제당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CJ 제일제당은 5%의 상승으로 이제 39만 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죠.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혜를 보는 것일까요? 원자재 부담은 없겠습니까? 원재료를 외국에서 사오는 비중도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최근에 바닥권에서 위로 고개를 들고 있는 CJ 제일제당 세 분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이성웅 이사, 김민수 대표, 최진욱 팀장 모두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투자 의견 좋습니다. 죄송한데요. 세모로 바꿔주시죠. 아, 그렇습니까? 네. 왜요? 바로 어. 얘기해 주십시오. 악세 둘까요? 아닙니다. 어떤 또 면이 좀 바로 걱정이 되세요? 일단은 지금 오리온 효과입니다. 오리온이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럴 만한 회사 뭐 없을까라고 막 찾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CJ제일제당도 이번에 보니까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12.8%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가 변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하나 걸림돌이 드는 거는 CJ제일제당이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음식료 업체, 비비고죠. 네, 그리고 이거 해외에서도 잘 팔린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수익성의 큰 축을 차지하는 것 중에 라이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 산업부에 들어가고 있는 동물 사료 첨가제 쪽인데 이쪽이 이번에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나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리오프닝 봉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위축이나 그리고 또 거기서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생각보다 여기서 좀 실적이 괜찮았을까?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나 또 가격도 보니까 한때 1분기 때는 좀 좋았었는데 2분기 때는 좀 주춤한 부분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면 실적에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약간 생각보다 못 나왔을 때 이 정도까지 나올까는 좀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적 기대감이 너무 높은데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식료 업체는 지금 같은 경우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뭐 환율이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물 가격 압박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게 되면 올려놓은 가격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은 커지게 되겠죠. 네. 근데 그 과정 쪽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큐의 확대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 내수 쪽에만 집중된 회사는 별로 그렇게 이익이 나와봐야 한정적이고요. 예. 큐의 확대라고 하게 되면 수출로 예. 판로를 확 벌어진 회사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리온은 아직까지 뭐 가격을 못 올렸기 때문에 예. 올리면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삼양식품입니다. 아.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했던 거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팜유도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스프 가격하고 밀 가격만 좀 남았는데 요까지 근데 밀 가격은 지금 최근에 보니까 북미 쪽에서 고점에서 좀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소맥, 뭐 옥수수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여전히 이번에 수출 나온 데이터도 보게 되면 20일까지 라면은 계속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수출로 인해서 큐를 확대되는 업체의 음식료 업종은 가장 찾아봐야 될 대표적인 쪽이 아닌가 싶어서 예,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더 낫겠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출 모멘텀이 그러니까 수출한 때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결국 여기에 주목하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음식료 업종 중에서 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네. 삼양식품이 사실 탑픽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성웅 이사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J재단 차트로 보면 네네. 바닥권에서 많이 반등을 해서 네. 상당히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네. 가격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 시가총액 감안해서는 뭐 시가총액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요소 감안하면 37만 원대 개인적으로 접근을 할 것 같고요. 네,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오늘의 상승이 그 분기의 실적의 가능성을 딱 반영을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 뭐 여기에 대해서 추격해서 들어가는 거는 뭐 제 기준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변동 요소, 2분기 실적은 음식료 같은 경우는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오리온, 삼양식품, 뭐 CJ 프레시웨이 그런 군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고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분기 실적까지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5의 의견을 주셨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씀은 또 아니시네요. 네,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좋을 거지만 이 실적에 대한 톤이 어차피 올라가서 시장이 오늘의 주가는 그 요소를 반영을 한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대입하기에는 뭐 크게 실익은 없는 구간이겠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높다. 자, 저희도 먹고 사니즘이라고 자막에 썼지만 점심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먹고 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뭐 워라벨이고 뭐고 없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먹고 사니즘. 점심값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런치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해치해 줄 수 있는 종목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뭘까 하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을 찾았습니다. 근데 두 분 5를 주셨지만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매력이 있다, 투자 수익을 좀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최시용 팀장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전부터 그 사료가 그렇게 올라갈 때부터 저는 조금 사료보다는 음식료 업종을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몇 번 해드렸었는데 이제 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동물 그쪽 관련된 것도 있지만 우선 설탕 쪽 관련해서도 좀 크게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듭니다. 이제 인도 쪽에서도 지금 이 수출 금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설탕 쪽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매출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가공식품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좀 양호하게 성장세를 유지를 해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또 바이오 부분까지 좀 성장을 하면서 지금 뭐 택배 물동량 또한 또 꾸준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매출 성장 분기별로 봤을 때도 충분하게 전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예. 자, CJ 제일제당은 일단 기대가 너무 높아진 만큼 여기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종목은요. 게임주를 좀 봐야 할 텐데 위메이드가 오늘 장중한 때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마이너스 15%로 57,1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작 이 그렇게 실망스러웠다고 유저분들의 원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위믹스 달러와 관련한 코인 이슈 이전 수준으로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를 필두로 해서 오늘 카카오 게임주도 그렇고 이외에도 게임주들은 하반기 기대감 때문에 또 상대적인 차별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 추락한 위메이드의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떤 의견일까요? 이성웅 이사, 김민수 대표 X, 최진우 팀장 세모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신작 나오면 웬만하면 다 해보시잖아요. 어제도 깔아보려고 했는데 예. 요즘 정신이 그런 정신이 아니어가지고요. 지금 게임할 네. 정신이 아니죠. 또 그 전날도 그것도 했었어야 됐는데 우마무스메 우마무스메. 프리서비 그것도 해봤어야 됐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럴 예. 정신이 네. 아니죠. 예. 이제 다른 거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좀 예. 등한시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그냥 악마만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디 악마 같은 외국인들만 잡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이게 벵가든 베가본드 이게 부제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베가본드 시리즈면은 이게 뭐 옛날에 만화도 있었는데요. 좀 액션이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영상으로 잠깐 접한 바에는 실망이 크다라는 쪽에 반응이 많았고 그래서 원래 출시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카카오 게임즈가 한번 반짝했었을 때는 어떤 이 우마무스메가 또 양대 마켓 1위 한번 찍었었죠. 그렇게 되면은 뭐 30억 일매출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미르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6위라고 하게 되면 실망스럽죠. 6위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첫날입니다. 첫날이고 또 이벤트들 많이 합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오픈 이벤트 하면서 만약에 이제 내 가치가 한 뭐 10,000원짜리 효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 뭐 한 3,000원에 살 수 있는 이런 게 막 뿌리거든요. 이건 걸요. 벌써 종목 토론방 종목 토론방에 네. 뭐라고 나오나요? 그러니까 욕이 엄청 많아요. 뉴스 거의 없는데 하락하나 했더니 구글 플레이 리뷰들이 개판이네. 게임 유튜브들 뭐죠 저게? 네. 이쪽을 보셔도 되고요. 게임 유튜브들도 안 하신다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는 예. 리니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니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가든 아니면 기존의 PC로 했던 그 시스템 자체를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같이 적응하는 것과 이제 미르 같은 경우는 시리즈가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연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예전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다라고 하는 게 약간 조금씩 바뀌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전에 알고 있던 미르 시리즈와는 좀 달라요. 그런 느낌이 아니다라는 쪽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끌어가기는 좀 한계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다음 30일이죠. 위믹스 3.0이 나옵니다. 이때도 한번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어떤 지금 정 대표께서는 상당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신작이 나오면 게임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는데 지금 유튜버들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그 우마무스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광고를 엄청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 광고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미르 M은 어떤 수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성웅 이사와 김민수 대표께서는 X를 주셨는데 최진우 팀장은 세모라서.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온라인 게임 미르 전설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좀 기대감이 좀 상실했던 부분들은 이제 미르 4가 또 모바일 게임으로 우선 먼저 나왔었거든요. 근데 미르 4랑 미르의 전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리니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의 좀 시스템을 구축화를 시켜가지고 가지고 온 반면에 이 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현재 이 시스템 자체도 조금 반영을 시키면서 조금은 온라인 게임이랑 좀 다르게 미르4에서 좀 가지고 왔다가 미르4가 좀 어느 정도 흥행을 했습니다. 흥행을 하고 나서 지금 미르M을 출시를 한 건데 지금 미르4랑 미르M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를 보게 되면은 시스템상으로 좀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날에는 좀 구글 플레이 상장을 하고 나서 좀 6위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 리뷰 부분들도 봤을 때도 그렇게 좀 인기 있는 게임은 아니다라고 지금은 보고는 있는데 위믹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이카루스 게임들도 있었고 이카루스가 초반에 흥행에 좀 실패를 했다가 중반부부터 해가지고 또다시 좀 인기 게임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했을 때 이 미르 M을 그냥 두지는 않고 조금 더 유저분들의 뭐 이런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보완을 한다면 충분하게 다시 이제 매출적으로도 영향을 좀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투자 의견은 조금 보류라고 생각을 해서 보류. 세모를 드리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그 보통 게임
신주들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위메이드만 좀 많이 빠지고 이외에 그동안 바닥권에서 크래프톤, 펄어비스와 같은 종목은 또 오늘 시장 대비 반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상홍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